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생일 잔치를 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들은 물론 며느리와 어린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피고인 60대 남성 A씨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살해 혐의뿐 아니라 A씨가 줄곧 부인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일 파티 이후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들 모두를 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총알을 갖고 왔다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적하는 모습과 격발한 정황을 봤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고 했다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재장전을 한 점, 피해자들이 숨은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살해하려고 한 의도를 분명하게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들 가족이 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제작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이혼한 A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지금까지 로또를 사려면 판매점을 찾거나 PC로 구매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도 간편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단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 위해 회차당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복권 판매. 이 중 로또 복권 판매액은 6조 2,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확천금의 주인공을 노리는 수요는 늘었지만 그동안 로또는 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PC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될 경우 과도한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다음 주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휴대전화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구매를 막기 위해 한 회차당 1인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모바일 판매 규모 역시 전체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관리됩니다. 또 기존 소매점의 매출 감소를 고려해 복권 판매가 가장 많은 토요일은 제외하고 평일에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로또 복권 구매의 편리성을 높이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복권 구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복권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모바일 판매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하반기 중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권 수익금 배분 제도도 22년 만에 손질됩니다.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 배분 구조를 완화해 재정 수요와 사업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최근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서울시설공단. 하지만 이미 1년 7개월 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서울시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 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보안업체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디도스 공격 사실은 알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보고받지 못해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상관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이게 또 정보 유출하고 바로는 또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당시 이용자의 대부분인 4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누락하면서 따릉이가 수집하는 정보 6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용자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향후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연입니다. 국제 금값과 은값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은 절망 단계에 빠졌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국제 금값과 은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금 현물 가격은 약 2% 내렸고 은 가격은 12% 뚝 떨어졌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귀금속 가격은 지난달 말 워시 쇼크로 휘청인 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매파 성향 케빈 허시 전 연준이사가 지명되자 달러화가 반등했고 귀금속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은 겁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등장한 인공지능 거품론의 영향으로 시장 전반에 투매 심리가 확산하면서 일제히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2%가량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가량 떨어졌습니다. 과잉 투자 우려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주가가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약 1%, 팔란티어는 약 7% 급락하며 투매 행렬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We're seeing a lot of selling happening, really driven by the AI apocalypse, and now is really focused primarily on software companies and seeing what kind of negative impact it can have.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 비트코인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던 7만 달러에서 밀려난 데 이어 한때 6만 달러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꺾인 건데 원화 시장에서도 한때 1억 원을 밑돌며 1년 4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2,0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술주와 동조하며 변동성을 키운 탓에 서사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 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회담에 합의하며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매니저 갑질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했던 박나래 씨가 다음 주 디즈니 플러스 예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방송 대신 OTT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면서 OTT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읽을 수 있는가? 지금 인류 최초의 실험이 시작된다. 오는 11일 공개를 앞둔 OTT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예능 운명전쟁 49에 방송인 박나래가 출연진으로 포함됐습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매니저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시술 의혹이 불거지며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는데 논란 2개월 만에 다시 대중 앞에 서는 겁니다. 지난해 말 조폭 연루설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조세호도 오는 22일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4로 복귀합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1박 2일 등에서 자진 하차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입길에 올랐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광고주와 방송 심의 등을 고려해 출연진 논란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하차나 편집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OTT 플랫폼은 사전 제작과 일괄 녹화 방식이 많아 이미 촬영을 마쳤다는 이유로 편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 구조와 공개 일정이 얽힌 글로벌 OTT는 편성 변경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시장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국 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영을 하고 방영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막을 길은 없어요. 논란을 빚은 연예인의 콘텐츠를 취사 선택하는 건 결국 시청자의 몫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가운데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OTT를 복귀의 뒷문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따금입니다.